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이우진 기술부 과장입니다. 진영학 기술지원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 없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호 위원장님, 이병배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현황부터 2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전략으로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 농업인 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으로 농가 소득 등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TF팀 그리고 11개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농촌지도직 1명, 농업직 1명 등 총 2명이 결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33억 8,600만 원으로 기술계획, 기술보급, 기술지원 분야에 97.2%, 행정운영 경비로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쌀 시장 개방 등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전문 농촌지도 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교육, 전문 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 5개 과정 전문교육과 팀 멘토링 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평소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생산 기반 시설 지원과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농촌지도 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학습단체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농촌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연천교육과 현장 예로기술 지원 사업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사이트회, 후계농업 경영인과 전문기술을 갖춘 CEO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래농업 발전과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업인 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휴포닝 농업대학은 3객과 120명으로 개설, 입학식과 과정별 주요 학습, 국내 현장 연수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실용교육은 가축 전염병으로 연초에 미개최였으나 읍면별 맞춤 교육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아카데미 교육은 수요 조사에 의한 3개 과정을 개설 추진하였습니다. 금호 추진 계획은 휴포닝 대학은 워크숍, 리더십 향상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으며, 품목별 아카데미는 수요 조사에 따른 단기 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과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교육, 농촌 여성 리더 교육, 생활정보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은 3개 분야 1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여성 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쪽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은 연면적 1580평방미터의 2층 건물로 1층은 농산물 가공, 식문화체험, 천연염색 체험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강의실, 의생활 및 전통 문화를 지키는 체험장으로 운영되어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교육은 8개 과정을 개설 1203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텃밭 가꾸기, 베란다 원예, 손시원 원예스쿨, 치유농업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 음식 및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 등 9개 과정,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3개 과정 개설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설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농업생태공원은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 예산 대비 70%가 집행되었으며 조성공사 공정률은 19%로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주요 공정상 연약지반 처리, 우수, 오수, 상수, 진입도로 확포장의 토목공사를 주로 추진하였으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명칭 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농업인, 평택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생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미매입 토지는 수용 재개를 완료하여 지난 5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영농보상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생태공원 운영계획과 조례 제정을 5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3월까지 생태공원을 조성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포닝 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까지 5개 항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휴포닝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휴포닝 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평택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4,275헥타를 대상으로 1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최근 슈퍼오닝 쌀이 미질 하락의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정책과 농협 등 유관 교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미질 양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 전후 현장 심사와 볏짚 썰어넣기 등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지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는 벼 등 정부 보급 중 494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벼 직파단지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작물이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단순 생산에서 탈피하여 소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식량작물이 6차 산업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채소화의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별 농가별 특성에 맞춘 맞춤식 기술 보급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노가고의 농가 보급을 위하여 59농가에 종자를 보급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채소와 화의 신기술,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과실의 경우 재배 적지가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외국 과일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배재배 유지에서 백향과 체리, 다래 등 다양한 소득 작물 보급으로 기술 보급의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동 다래와 백향과의 직역 적응 실증 시험과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보급,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국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의 사전 방지를 895헥타를 추진하여 큰 발생이 없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행사와 연계하여 과수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술 지원과 자연치즈 제조기술 보급 등 축산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독 등 천연 항생 물질을 활용한 질방 예방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한 자연치즈 제조기술 교육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종별 단체 중심의 농가 순회 지도를 통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양 관리 기술 지도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부터 기술 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조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 개선 및 역량 강화로 강한 농업 경영치를 확대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강소농 농가 대상 교육과 품목별 경영 진단을 통한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선홍 영랑 강화교육 우수 영농 현장 배치마켓과 강선홍 종합평가회를 추진하고 강선홍 농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유통 기술을 개선하고 농업 정보와 통합으로 스마트 농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농업 정보와 통합 체계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이 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 추진으로 스마트 농업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농업인 연구의 육성 등 농업인 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 기촌인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토리텔링 슈퍼링 농산물 홍보를 위한 UCC 제작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과 농산물 생산 기본 강화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은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친환경 쌀 생산자리 육성, 친환경 기술 보급, 친환경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요즘 새로운 작목으로 곤충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호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친환경 기술 실천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조 맞춤형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 분석 강화로 농업인 현장 예로 기술을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쌀 품질관리실, 친환경관리실 등 6개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여 10개 항목 1759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은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93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맞는 미질, 토양, 수질 등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과 친환경 미생물 생산 기술 보급 등으로 우리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 영농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조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소형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자 농기계 임대 사업 67종 3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수요 조사에 의한 추가 장비 구입과 농기계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호 계획으로 북부 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와 수요 조사를 통한 교육과 임대 농기계 구입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저 16쪽에 그 축산분야 요즘 그 축사 환경 개선 사업 시범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16쪽에) 축사 그 환경 개선 사업 시범 사업 하는 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그
우리 센터에서는 그 사료를 이제 공급을 할 때 유해가스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축사 소독 방법을 좀 효율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 이제 중점돼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사업비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발판 소독조 설치하고 무게 및 사료가 변질됐을 때 알림 장치가 부착된 사료 빈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료에 그 혼합할 때 조금 지금 하는 그 사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 냄새가 좀 덜 나는 그 사료도 있나요? 그 배출되면은 분유에서 냄새가 좀 안 나는 그런 사료도 혹시 좀 개발할 수 있나 해서.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했고요. 예. 현재 지금 길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료 급여 시 이제 미생물하고 같이 급여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하고 축사의 미생물을 이제 바로 이제 살포해서 저기 냄새가 좀 덜 나게 그런 쪽을 요즘 하고 저 있습니다. 미생물 그 보급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저기 약한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약 100톤 정도. 100톤 정도? 때문에 그- 주로 이제 축산농가에서 네. 이용 비용을 보면 기흥농가, 축산농가가 좀 많이 가요. 그 좀 모자르면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좀 박치 저가면서 추가 시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많이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은 이제 몇 퍼센트 지금 받죠 임대료 징수가? 네? 농기계 임대료 징수가 지금 몇 퍼센트 지금? 0.7%. 0.7%. 구입 가격이 0.7%. 그 좀 어디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타시군 비료해가지고 좀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조례 제정했을 때는 이거보다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인하율을 낮췄는데요. 이제 더 낮췄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임대료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임대료율보다는 저희가 낮춰놨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더 낮추는 것은 이제 그런 데하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감안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 왜냐면 이제 농사져도 요즘은 뭐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료라도 좀 인하시켜서 좀 세이브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그 여성 그 승용 그 관리계 그거는 뭐 여성들이 하기 좀 편리한 건가요? 이거는 조그만 건가 아주 소형인가요? 이게? 이제 관리기인데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저희가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대략 가격대가 얼마나 가요? 이게?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그래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그래 하여튼 뭐 농민들 어려운 부분 뭐 계속 잘하셨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이제 뭐 FTA 아, 때문에 이제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도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농촌 지도 인력 뭐 양성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 이런 걸 해서 뭐 직거래장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품목으로 해갖고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저희가 이제 다품목을 침해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에 저희가 평생평소라는 그런 문구를 쓰는데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평택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직거래하고 로컬푸드하고 이제 연계된 이제 그런 뜻으로 보는데 앞으로 농산물은 도매 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갖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팔려다 보면 품목이 우선 다양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이제 도시 소비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 지역에서 소비하려면 품목이 좀 다양하게 돼야 된다는
의도를 갖고 저희가 이제 국비 용모를 해서 국비를 따서 추진하는 사업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푸드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우리 대형마트들도 없었고 또 이제 그 소규모 이제 그 마트 같은 데서 농산물을 취급을 잘 안 했었어 그 당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서탄이나 이제 특히 이제 고독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장날이고 평소 때도 이제 저녁시장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중앙시장이죠. 또 아침시장 이런데 길에서 파는 신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짭짤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그냥 텃밭에서 그냥 뭐 하우스 하나에서 여러 개 심어서 소규모로 갖고 와서 파셔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물건을 또 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품목들이 많다 보면 어떤 거는 또 이제 병해충이 또 많은 거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한꺼번에 다 와서 그런 것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험마을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를 잘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뭐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체험 같은 거를 거의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연계를 시켜줘야만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뭔가가 지역 마을에 뭔가가 좀 특색, 볼거리가 뭔가가 있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렇게 같이 연계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나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진이천 유원지를 활용해서 뭐 거기서 같이 연계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되겠지만 지금 또 오성도 이제 뭐 주변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뭐 특성화해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직거래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뭐 로컬푸드 뭐 지금 뭐 평택에도 하나 있고 지금 뭐 북부에도 하나 만들고 있지만 이런 거하고 그 매칭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직거래 장터가 지금도 농정과에서 해놓은 거랑 같은 겁니까? 그 별도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하게 된 계기는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이고요. 신청을 할 때. 그때 당시 신청할 때는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충동에도 이 로컬푸드 매장이 또 건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그 매장에 물건을 댈 수 있게 생산자들이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을 재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그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의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농가들이 이제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이 사업 내용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농촌 농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와 다른 이제 군단이 있는 데하고 뭐 텃밭 개념이 많아서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 평택의 농업 현실은 대형화입니다. 대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우스 1000여 평만 갖고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 생활이 됐어.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늘리고 해요. 그 인건비 때문에 다 늘리는 거거든. 지금 규모는 몇 배가 컸지만 수익은 10여 년 전에 낮대는 거예요.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거든. 안 맞으니까 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은 이런 시설 채소는 못 합니다. 농사 못 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분들 또 이게 로컬푸드는 뭐 저기는 어떻게든 지역에서 생산한 거 좋은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게 소비하는 거 맞지만 그거는 대농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소농 갖고는 먹고 사는 게 저희 돈벌이 안 돼요. 생계가 안 돼 지금. 그리고 반일이 얼마나 힘드셔. 어르신들 아니면요 이거 못해. 근데 자꾸 지금 어르신들은 힘도 딸리시는 거야. 시원하다. 자료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주품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목을 찾기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우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현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 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의 장목들 그것들을 우리는 유리한 점이 뭐냐면 도시가 인근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 시장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목 개발에 저희들도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하고 비교되려면은 이런 뭐 군 단위가 아니고 인구가 뭐 3만 원, 5만 원 그런 데하고는 비교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인근 우리하고 규모가 좀 비슷한 도농 복합 도시 그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상담소가 우리가 11개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뭐 평택시하고 아니 평택하고 또 송탄 빼고 이제 읍하고 이제 면단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는 예전에는 공이 있어서 보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상담소가 항상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지금 이제 뭐 공이 이런 저기도 배정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농번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던 상담소장님들이 출장이 잦으셔. 그러면 이제 그 뭐 외출로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됐던 농민들이 요즘에는 뭐 바이러스고 이런 병해충들이 배란간에 또 많이 나와서 많이들 찾아오고 또 요즘에는 그 귀농하신 분들이 뭔가 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좀 다시 오시는데 어쨌든 비는 게 많아요. 뭐 전화번호는 적어놓지만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공익은 안 된다 그러면 뭐 공공근로 이런 저기 해설에도 그런 걸 좀 센터 차원에서 좀 총무과에다 인원 배정을 좀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읍면에 가서 한 분씩 근무한다는 게 사실상 있는 사람도 힘들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의원님 말씀이 뭐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지원상 이제 저희는 전에는 이제 공익근로 요원을 한 명씩 이제 배치를 하다가 그 공익이 이제 숫자가 줄고 하다 보니까 저희 상담소에는 지금 상담소에 혼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면사무소 같은 데도 이제 뭐 행정업무 이렇게 보조 인력 있잖아요. 뭐 9시부터 뭐 5시까지인가 하는. 그럼 해서 지금 11명 정도만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계절별로 뭐 3월부터 뭐 11월까지 10개월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겨울철은 덜 하니까 뭐 1월달, 2월달, 11월달, 뭐 12월달 하니까 한 9개월 정도만 쓰면 되겠네. 그걸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성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술 슈퍼우닝이 쌀이 생산자재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이 굉장히 좀 해주고 있죠. 일반 품종에다가는 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80kg 따지면 한 10,000원이 넘을 거야 다.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는 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미지를 우리가 관리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슈퍼오닝 추청하고 고시까지 저기 한 게 몇 년 됐어요? 2005년. 그러면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의 그 미질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서부터 그 미질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추청배하고 고시까리하고 품종을 두 가지로 품종을 선택해서 이 슈퍼오닝 단지를 할 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였었냐면 추청배는 농사를 잘 졌는데 고시까리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주고 고시까리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미질이 떨어지는 거, 의원님 말씀대로 미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추청배보다는 고시까리를 지금 농가들이 보면 재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 이제 우선 기상재해가 떨어졌고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기술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소질 비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년으로 잡아갖고 저희가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를 지금까지 많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시까리가 도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도복 경감제가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 이제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볏짚이라든지 이런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단백질 함량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미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완해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미질을 저희가 시작할 때 미질과 지금의 현재의 미질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서부터 그런 쪽의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가 뭐 이게 한 12년 정도 됐었으면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그 전에 한번 한 5년 정도 지나다가 또 한 5년 있다 한번 한 3번 정도 지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고시까리를 안 진 이유는 지금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약해요. 그래서 기반한 뭐 그러니까 가을 태풍이 항상 있었다가 지금 한 3, 4년 동안은 가을 태풍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시까리 농사짓기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안 지는 이유가 도복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복 때문에. 쓰러지니까.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게 추청이나 고시까리가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미질이 좋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거보다 미질 좋다고 우리가 하는 곳도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 내리에 슈퍼오닝 하면은 고시까리가 좋다, 쌀맛이 괜찮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게 미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질이 괜찮은 것은 같은 품종이지만 거기서 가격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시범 사업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슈퍼오닝을 지금 5군데에서 저기를 하죠. 농협 4군데하고 농업법인하고 한 군데하고. 근데 거기가 다 지금 수매가가 틀려. 판매가도 틀려요. 그러면은 똑같은 품질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가격 차이가 80kg 따진다 그러면은 2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가마당.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질이 좀 우수하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오닝 뭐 뉴 슈퍼오닝이나 이런 걸 해서 별도로 더 가격대를 더 높이면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2만 원 이상 더 받아도 돼요. 지금 투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한 3,000원 나요. 10kg짜리가. 그리고 20kg짜리는 6,000원 나. 그러면 46이 24 가마당 80kg 기준으로 된다 그러면은 24,000원 정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질 같은 걸 특별 관리를 해서 가격 차이를 5만 원 이상 차이 나도 우리가 홍보하기 나름이겠지. 아, 이거는 특별히 미질 관리해 철저히 하고 질소질 덜 주고 친환경 쪽으로 져서 몸에 굉장히 좋은 쌀이다. 그러면 지금 뭐 20만 원대가 아니고 30만 원대 이렇게 차별화. 뭔가가 농민들이 그렇게 보여야만이 우리 시에서 하는 미질 좋게 그걸 따라오지. 그런 메리트 없으면 농사 짓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농협 그 RPC 관계자들하고 농업정책과 녹센터에서 단백질 분석기를 어떻게 도입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양평하고 이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제 가서 해야 될 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분석 함량에 따라서 수맥가를 어떻게 차등화할 건지 이제 물론 이제 단시간 안 될 거죠. 이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하고 시범적으로 유예 기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오닝 쌀 가격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있는 걸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우리가 뭐 한 5% 정도나 이제 지금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이런 때 또 굉장히 또 좀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이 농민들이 좀 꽤 되셔요. 그래서 진짜 해서 어쨌든 그 볏짚도 쓸어놓고 어떻게든 질소질 같은 경우 화학 비료는 웬만하면은 안 쓰고 그래서 한번 농사 한번 접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거는 팔로는 보장하겠다. 아예 안 되면은 우리 뭐 공직자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품질의 쌀을 먹어보고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가격 같은 경우에를 뭐 한 30-40% 업 시켜서 요즘에는 굉장히 그 쌀에 대한 인식들도 이게 쌀값같이 이렇게 싼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마트나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쌀값 등락이요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그게 나가. 의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